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이제 세포 분열에 대한 얘기를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세포 분열을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 실험 하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비커에다가 선생님이 두 종류의 스펀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넣어줄 스펀지는요, 하나로 크게 되어 있는 스펀지예요. 자, 넣어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 똑같은 스펀지를요, 이번엔 4조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은 시간이 지난 후에 두 스펀지를 한번 꺼내서 얼마만큼 물을 흡수했을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선생님이 살펴봤더니요, 어떤 스펀지가 물을 더 많이 흡수했는가 봤더니 4조각을 낸 것이 훨씬 더 많이 물을 흡수했더래요. 그럼 도대체 왜 조각이 많아지니까 물을 많이 흡수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자, 물이라는 걸 어떻게 흡수할 수 있냐면, 표면적, 물과 닿는 면적이, 그렇죠. 넓으면 넓을수록 물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선생님이 4조각을 내어줬던 그것은 표면적을 더 많이 만들어준 것이 된 것이고, 물과 닿는 면적이 많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물을 많이 흡수하게 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이런 실험을 왜 했느냐? 바로 이 스펀지 실험을 통해서는 효율적인 물질 교환이 어떨 때 잘 일어나는가? 표면적이 넓을 때 잘 일어납니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물질 교환이라는 거 우리 몸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 어디서 일어나는가 봤더니 세포 표면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 물질 교환이라는 것이 잘 일어나려면 즉 그렇죠. 세포와 닿는 면적이 넓어져야 되는 거고 세포 하나가 그냥 무한히 커지는 것이 효율적인 게 아니라 세포가 잘게 쪼개져서 표면적을 넓혀주는 것이 우리 몸의 물질 대사를 하는 것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요, 하나의 세포가 생장한 후에는 그대로 있지 않고 이것이 다시 2개의 세포로 또 생장하고 또 나눠지고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세포 분열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에서도 보면 세포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분열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크기가 작아졌으니까 이때 생장이 일어나고 또 분열이 일어나고 생장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는 키가 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는 이제 선생님이 이런 분열들을 좀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이 세포 분열이 내용이 절대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가 좀 살펴봤더니 용어를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요, 이번 단원에 정말 굵직한 용어들을 좀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그림 하나를 준비했어요. 가장 먼저 우리 친구들이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지금 세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세포를 딱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세포라고 한번 적어봤고요. 세포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다른 원이 보여요. 우리 친구들은 이것을 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핵 안에 보면 평소에,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뭔가 실처럼 막 풀어져 있는, 맞아요, 그거를 염색사라고 해요. 이 마지막에 사가 실사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처럼 막 풀어져 있는 형태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염색사가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봤더니 단백질이라는 것을 바로 DNA가 돌돌돌돌돌돌 감고 있는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이 DNA가 뭐예요? 유전물질인 거예요. 우리가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쌍꺼풀이 있을 건가 없을 건가? 귓볼은 어떤 모양일 건가? 혈말기가 되는가 되지 않는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다양한 형질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유전자라는 거죠. 즉, 단백질과 DNA가 엉켜 있어서 멀리서 보면 실처럼 보이는 거, 우리는 그것을 염색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세포 분열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같이 공부했고, 자, 우리 친구들 세포 분열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핵 안에 있는 유전물질도 반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막 실처럼 풀어져 있으면 반으로 딱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똑똑한 우리 몸이요, 잘 2개로 분해될 수 있도록, 맞아요, 둘둘둘둘둘 감겨진 형태, 바로 염색체의 형태를 세포 분열 시에만 띄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염색체의 정확한 정의를 보면
분열 중인 세포에서 꼭 분열할 때만 나타나니까 분열 중인 세포에서 관찰되는 막대나 끈 모양의 구조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는 염색체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할 때는 염색체, 세포 분열하지 않을 때는 평상시에는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좀 용어 몇 가지 더 정리할 건데요. 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렇죠. 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의 몸을 봤더니 이런 염색체가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하나도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즉, 체세포, 우리 몸체자예요.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안에 봤더니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양 상자를 쓸 거고요. 같을 동자를 써서 그걸 우리는 상동 염색체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 한 쌍은 염색체 2개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의 몸에 도대체 몇 개의 염색체가 존재할까 봤더니 사람은요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생물마다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가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상동 염색체 봤기 때문에 46개가 있다는 건 23 쌍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다 똑같은 염색체는 아니고요. 다시 크게 2개로 나눠지는데 모양상 우리의 겉 모양을 결정하는 것이 상염색체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성별이 있잖아요. 그죠? 성별을 결정하는 거, 이 사람이 남자가 될 건지 여자가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염색체다라고 이해하시는데요. 상염색체는 22쌍, 그러니까 44개가 있는 거고 성염색체는요, 한 쌍, 2개의 염색체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상염색체 44개에 성염색체 X염색체 하나, Y염색체 하나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44 더하기 XY라고 하면 이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남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어떤 염색체의 구조를 봤더니 어떤 사람은요 44개의 상염색체에 X염색체 2개를 갖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여자구나 라는 것을 친구들 잘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다소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나왔어요. 잘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요. 상동염색체, 염색체, 그리고 상염색체, 성염색체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을 다소 힘들게 하는 용어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맞아요. 염색분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잘 표시해뒀어요. 염색체에 보면 염색체는 우리 친구들이 복제된 형태를 보기 때문에 2가닥의 염색체를 보게 돼요. 그런데 그 2가닥의 염색체에서 한 가닥을 우리는 염색분체다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염색체와 염색분체 일단 먼저 구분해 주시고 나중에 염색체를 셀 때 이 2개를 좀 혼동하는데 그것은 선생님이랑 체세포 분열을 공부하면서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이었습니다.